자, 제가 어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방송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떤 방송을 전해드렸냐? 이렇게 오후 방송에 전해드렸죠. 전주지검이 실제 검사들을 전원 투입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의 집정뇌물죄를 포착했다라고 제가 방송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문재인과 문다희가 굉장히 태연한 척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숙의 수사가 본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저 농사 잘 짓고 있습니다 라고 사진 올렸고, 더 나아가 문다희도 김정숙과 문다희가 문재인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좌파들은 뭐라고요? 속으로 불안할수록 겉으로 태연한 척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 왜 그렇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주지검이 문재인 사위 특혜 챙고 관련돼서 검사들을 전원 투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7월 중에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문재인을 향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집정 뇌물죄의 법리 검토까지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파편들이 마구잡이로 나오고 있어요. 퍼즐 조각이 마구잡이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어제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런 보도. FIU가 김정숙 문다의 이상 거래를 검찰에 통보했다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FIU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김남국입니다. 야, 김남국 잘 아시죠? 김남국도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코인 사태와 관련돼서 FIU가 수사기관 통보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실제 FIU는 어떤 곳입니까? 보여드리면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자금 세탁 행위 의심, 고액 현금 거래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될 때 검찰에 통보하는 곳이 바로 금융정보분석원 FIU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FIU가 지금 뭐를 찾은 겁니까? 바로 다른 것도 아니고 김정숙과 문다혜의 이상 거래를 검찰에 통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와 관련돼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직접적으로 전해준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전해준 겁니까? 제3자를 통해서 전해줬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문다혜의 수상한 돈 거래 내역과 관련돼가지고 문다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꼴란 300만 원이야 라고 말하면서 썼다가 지웠습니다. 근데 우리 문다혜 씨 팩트체크 됐네. 300만 원 아니네. 최소 얼마입니까? 5천이네. 네? 최소 5천이네. 최소 5천.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이 인증해줬어요. FIU 5천만 원.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문다혜가 300만 원이라고 연막작전 쓰려고 했는데 그 연막작전이 하나도 먹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문다혜는 무슨 부동산 거래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무슨 부동산 거래를? 잘 보세요. 지금 김정숙이랑 문다혜가 돈 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금 문다혜가 이 돈을 어디에 썼다라는 겁니까? 부동산 매수 자금에 썼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매수 자금에. 그런데 문다혜가 이러한 부동산 매수 자금에 쓰인 돈 거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자, 언제도 있습니까? 얼마 전에 보도 나왔던 청와대 경호원과의 수천만 원 돈 거래에도 뭐라는 겁니까? 집 구입에 쓴 정황이 파악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동산 매수 자금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매수 자금. 이것뿐입니까? 최근에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양모 씨와 관련해서 문다혜가 금전 거래 내역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때도 뭐라는 겁니까?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부동산 매수 자금과 관련돼서 몇 명이랑 돈을 거래한 겁니까? 몇 명이랑? 네? 그럼 저는 궁금한 거예요. 문다혜는 뭔 그렇게 부동산 매매 작업을 많이 했느냐? 부동산과 관련돼서 무슨 거래를 그렇게 많이 했느냐라고 저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탈탈 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문다혜가 어떠한 부동산을 매수했고 매도했는지, 그 거래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심지어 그 거래 내역 중에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뭐를 통해서? 바로 FIU를 통해서.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다혜의 엄마인 김정숙이 5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것.
그리고 그 5천만 원을 건냄이 있어서 누굴 통해서 제3자, 지인을 통해서 건넸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 무슨 얘기예요? 잘 보세요. 아니, 누가 뭐라 그래도 어쨌든 문다희는요, 누구 딸내미입니까? 김정숙의 딸내미예요. 김정숙의 딸내미. 그럼 저는 궁금한 건 이겁니다. 엄마랑 딸이 돈 거래를 하는데 왜 제3자가 있어야 돼요? 네? 왜 제3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냥 김정숙이가 문다희한테 아니 문다희 집사인데 문다희가 뭔가 급하나 보구나 라고 돈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세금 신고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세금 신고만. 왜냐? 얼마 정도가 넘으면요 이와 관련돼서 증여로 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세금 신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 뭐 하는 겁니까? 김정숙이 딸내미인 문다희한테 돈을 주는데 직접적으로 준 게 아니라 한 명을 거쳐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두고 뭐라는 겁니까? 전문 용어로 돈 세탁이라고 말을 해요. 돈 세탁이라고. 자, 무엇보다 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두 번째.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김정숙은 이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어요? 이 많은 돈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김정숙이 언제 직업 가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을 때 김정숙이 직업 가져봤어요? 없어요. 사실상 김정숙은요. 지금까지도 무직입니다. 지금까지도 무직. 근데 돈을 벌지 못하는 김정숙이 저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것도 3쿠션으로 문다희한테 건넬 수 있냐는 그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도대체 김정숙은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는 여기서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집안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 한 명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문재인. 어쨌든 청와대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지 않았습니까? 즉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김정숙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삥땅 친 게 아니냐? 근데 지금 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의심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 문재인한테 돈이 나왔겠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합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문재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거래 내역을 모른다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죠. 김정숙이 문재인 모르게 돈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문재인 호주머니에 돈이 나갔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고는 김정숙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 네? 그거 아니고 어떻게 돈을 만듭니까? 지금 뭡니까?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김정숙이 비밀리에 돈을 만들었다고 인정하던가 아니면 문재인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다고 인정하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거 아니고 김정숙이 어떻게 돈을 만드냐고. 설마 청와대에 있을 때 알바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궁극적인 건 뭐겠습니까?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누가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까? 당연히 문재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 정권 안에 벌어졌던 것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김정숙은 문재인의 아내, 누가 뭐라 그래도 문다희는 문재인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즉 양산 책장수 답해달라라는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좌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특검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종섭 저 국방부 장관이랑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통화했냐? 왜 통화했냐? 라고 연일 물어보는 게 저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통화한 것만으로도 문제 삼을 거면요. 이게 더 큰 문제지. 다른 거한테 돈이 거래됐는데 그것도 무직 상태인 김정숙이 5천만 원의 거금을 만들어서 3쿠션으로 넣었는데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답 좀 해달라.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더 추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실제 김정숙이 문다희한테 3쿠션으로 돈을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지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인.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실입니까? 실제 문다희가 수상한 금전 거래를 하면서 3명이 있다라는 것. 그 중에는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있었고 더 나아가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 양모 씨가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 춘추 관장을 맡은 유성화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 3명 중에서 우리가 지인이라고 가장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김정숙 단고인 디자이너 딸인 양모 씨겠죠. 양모 씨.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거래 과정에서 이 지인이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인 양모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검찰이 뭘 찾아낸 겁니까? 검찰이 실제 문다혜가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과 금전 거래를 했구나. 근데 그 금전 거래가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양모 씨와 문다혜 간의 거래가 아니라 누구까지 낀 거래? 바로 김정숙까지 낀 거래구나라는 걸 파악한 겁니다. 누굴 통해? FI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수사는 단순히 문다혜만의 돈 거래가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바로 김정숙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문재인이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가족이잖아. 더 나아가 김정숙은 돈이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당연히 문재인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시기예요. 날짜입니다. 날짜.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 여러분들. 왜냐? 실제 이 법리를 검토함에 있어서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보시면은 지금 김정숙이랑 문다혜가 금전 거래를 한 기간이 언제냐면요.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금전 거래를 한 기간이. 자, 보시면 몇 년도? 2020년도. 2020년입니다. 지난 2020년.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이미 문다혜 가족이 돈을 받은 거래를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 이상직한테. 지금 알려지기로는 2억 원이 넘게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문재인 사위 서 씨가 실제 이상직이 소유를 하고 있는 타이 이스타젯으로부터 2억을 받았는데 그 기간이 언제라는 겁니까?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2020년 초에 실제 월급이 끊겼을 때 왜 그때부터 갑자기 돈 거래를 했느냐? 누가? 김정숙과 문다혜가. 이상하잖아요, 친구 여러분들. 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다혜가 태국을 이주함에 있어서 실제 문재인 사위 서 씨가 특혜 채용이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상직한테 월급 받았어요. 얼마나? 2억 넘게. 그 기간이 언제라는 겁니까?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김정숙과 문다혜가 5천만 원을 거래를 한 겁니다. 어떻게? 3쿠션으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걸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문다혜가 돈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계속해서 받아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의심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문재인의 집정뇌물죄예요. 집정뇌물죄.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봐야 되냐? 잘 보십시오. 실제 알려지기로는 문다혜 가족은요. 경제적인 능력이 굉장히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돈벌이 수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냐? 바로 문재인 호주머니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호주머니로부터.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이 청와대에 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바로 이상직과의 거래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직에 올랐고 실제 그 과정 속에서 문재인 사위가 특혜 채용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직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재인이 이젠 굳이 호주머니에 돈이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호주머니에서. 맞지 않습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그동안 문다혜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줬는데 지금 이상직으로부터 돈이 나오게 되면 문재인 호주머니에 돈이 안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경제적 혜택은 누가 있게 되는 겁니까? 문재인이 있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왜냐? 문재인 호주머니에 돈이 안 나가잖아요. 문재인 호주머니에서. 원래 이상직이 아니었다면 문재인 호주머니에서 계속 돈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이 청와대에 가고 이상직에서 돈이 나오니까 문재인 호중에 돈이 안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뇌물죄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뇌물죄? 집정 뇌물죄.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그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지검 검사들이 전원 투입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취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를 들여다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이 취재 과정 속에서 어떤 기사를 전달받았냐면요, 법조인분들한테 이런 기사를 전달받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실제 전주지검이 지금 판례를 검토하고 있대요. 어떤 판례냐? 바로 노정연의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볼 건 뭐냐면요, 잘 보세요. 노정연은 누구 딸입니까? 노무현의 딸입니다. 문다희는 누구 딸이에요? 문재인의 딸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노정연의 판례를 들여다보는 건 문재인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 문다희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노정연의 판례를 통해서 문다희를 기소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노무현의 혐의로 봐야 된다는 거죠. 즉 노정연이 문다희를 적용되는 것처럼 문재인은요, 노무현의 혐의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같은 부녀지간이잖아.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노무현이 어떤 것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포괄적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 자, 이 포괄적 뇌물죄와 관련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실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와 관련돼서 법정 섰고요, 실제 좌파들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몰아세울 때 똑같이 적용했던 법리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전직 대통령 모두 다 적용됐어요. 심지어 노무현까지. 문재인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빠져나가죠. 어쨌든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포괄적 뇌물죄 적용함이 있어서 뭐가 있습니까? 실제 대법원에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판례가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대법원이 말했습니다. 기업이 단순히 잘 봐달라고 돈을 줬더라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누리는 지위에 비춰볼 때 대가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즉 뭐라는 겁니까? 이 포괄적 뇌물죄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면 그 대가성도 입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직에 오름에 있어서 문재인이 뭐 갖고 있었습니까? 임명권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뭐가 입증됐습니까? 직무 관련성 입증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대가를 주고받았습니까? 바로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직에 올랐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실제 이상직의 공천 과정 속에서도 있었고 뭐가 있었습니까? 문재인 사유가 채용된 뒤에 이상직 라이벌이 탈락됐어요. 자, 이것뿐입니까? 실제 이스타항공이 싱가포르 상하이 알짜배기 취향을 노선할 때도 실제 특혜성이 있었다라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이것뿐입니까? 최근 보니까 이상직이 장관도 원했대요. 입각로비 수사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상직의 측근에 따르면 이상직이 중기부 장관을 원했던 것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주고받은 대가성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만한 그러한 과정들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문재인은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와 관련돼서? 뇌물죄와 관련돼서. 자, 그리고 이 포괄적 뇌물죄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그러니까 이 포괄적 뇌물죄를 전달함에 있어서 뭐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이걸 알게 된 시점이 퇴임 전이냐, 퇴임 후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알았으면요, 포괄적 뇌물죄가 빼박입니다. 그런데 퇴임 후에 알았다면 이걸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 문재인이 이걸 몰랐다? 말이 되십니까, 친구 여러분들? 몰랐다? 모든 물증들이 있고 모든 퍼즐들이 다 맞춰지는데 즉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은 당연히 청와대에 있을 때 이걸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뭐가 드러났습니까? 김정숙과 문다혜 간의 이상거래가 발각된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2020년이라고요. 더 나아가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바로 문다혜 가족이 이상직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입니다. 언제?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을 때. 자,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드러났습니까? 청와대가 이상직만 인사검증을 했다라는 정황. 더 나아가 그 과정 속에서 청와대 회의에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도 참여했다는 정황.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다 파악한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은 포괄적 뇌물죄와 관련돼서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다. 법리 검토가 완벽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실제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이제는 수사가 마무리가 되었고 문재인을 포괄적 뇌물죄로서 실제 어떤 뇌물죄를 적용할지를 그 정도만 선에 걸쳐져 있지 사실상 이 수사는 마무리됐고 조만간에 발표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이 지금 태어난 척 하는 거예요. 아유, 나 문제 없어. 나 농사 짓고 있어. 아유, 우리 두 부부 이렇게 100년 해려가고 있어. 라고 태어난 척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죠. 겉으로는 태어난 척해도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는 게 바로 좌파들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물음표를 더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음표냐? 잘 보세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상직이 문다의 가족한테 건넨 돈이 2억 원이라는 거예요. 검찰이 파악한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지금 문재인이 이상직한테 준 게 되게 많아요. 2억 원을 퉁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왜겠습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상직한테 문재인이 줬다고 의심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중진공 이사장 자리. 그 월급만 해도 제가 볼 때 2억 넘을걸요? 자, 더 나가서 이것만 줬습니까? 지금 의심하는 게 뭡니까? 이상직의 공천, 배지 달아준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타이스타젯의 알짜배기 항공노선,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뿐입니까? 이상직이 장관 자리도 원했대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2억 원으로 퉁칠 수 있는 내용입니까? 2억 원으로?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2억 원보다 더 많은 것들이 저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거에 관련돼서 더 많이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 생각해보세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 한두 개가. 중진공 이사장 자리, 심지어 민주당의 공천, 심지어는 타이스타젯의 알짜배기 노선, 심지어는 중진공 장관 자리까지. 이게 2억 원을 퉁칠 수 있는 내용이냐고요. 2억 원으로. 저는요, 이게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을 훨씬 많이 붙였는 생각해요. 2억이 아니라 그 뒤에 공을 훨씬 붙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을. 아니, 실제 이상직이 배지 달아서 받은 월급만 얼만데 중진공 이사장들이 올라서 받은 돈만 얼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음표를. 자,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연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는요, 좌파들이 내세우는 물음표에 동조하면 안 된다. 좌파들이 내세우는 물음표를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노림수에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짜증 나더라도, 지겹더라도, 언론들이 실어주지 않더라도 우리도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갈증을 느꼈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멍하니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정치인들을 뽑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라는 겁니까? 이번 전당대회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켜볼 겁니다. 지금 제가 제기했던 이 물음표, 과연 전당대회 후보 중에서 누가 거론하는지, 누가 실제 더 많은 물음표를 제기하는지 저는 지켜볼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지지 보내줄 수 있는 후보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개 유튜버인 저도 이 정도 퍼즐 맞출 수 있고요. 이 정도 양의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린 물음표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음표와 훨씬 더 많은 퍼즐을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지켜볼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걸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은요, 이제 남 탓을 못해. 남 탓을 못해. 분명히 문재인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몰랑. 나는 몰랑.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재인은요, 이제 남 탓을 못해요. 자, 왜냐? 항상 문재인이 탓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사람도 아니죠. 동물이 누굽니까? 바로 찡찡입니다. 찡찡이. 고양이 찡찡이가 나 몰래 SNS 좋아요 눌렀어요 라고 말했던 게 문재인이에요. 근데 정말 슬프게도 얼마 전에 그 찡찡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대요. 무지개 다리. 정말 슬픈 일이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문재인이 그렇게 지겹도록 악용해 먹었던 그 찡찡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더 이상 문재인은 꼬리 자를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과연 문재인이 김정숙에서 꼬리를 자를지
아니면 문다이에서 꼬리를 자를지 우린 그걸 지켜보는 것이고, 꼬리를 자르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꼬리를 못 자르게 계속해서 양산에다가 물음표를 건네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제 정치권이 목소리 내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 정치권의 목소리로서 실제 검찰과 법원이 빠르게 수사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대법관이 몇 명 교체된다고요? 13명이 교체됩니다. 서서히 바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몇 명을 바꾸느냐? 이번에만 무려 3명 바꿉니다. 3명. 자, 최종 후보로 노경필, 박영재, 이윤석 이 3명을 지금 추천했어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고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좌경화시켰던 그 사법부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정상화를 통해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제 이 범죄자들을 망치 두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답답하실 거예요. 짜증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요, 어쨌든 3년이란 시간을, 그 과정들을, 그 절차들을 잘만 이겨낸다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판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행정부를 갖고 있잖아요. 왜냐? 우리가 지방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국민의힘 내부에서 발의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요. 이거 제가 어제도 방송 드렸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좌파들이 함정 파놓고 있는 거라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파들이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 몇 개 내놨다고요? 3개 내놨다 말씀드렸습니다. 3개. 잘 보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파들이 맨 처음 내놓은 특검법이 뭡니까? 2023년 9월 달이에요. 2023년 9월 달. 근데 그땐 어떻게 해놨습니까?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권을 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런데 얘네들이 올해 2024년 5월 달에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빼먹고 어떻게 해놨어요? 지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넣어놨어요. 민주당, 조국당.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왜 굳이 이런 노력을 했을까? 네? 왜 굳이 이런 노력을?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방송 3법이나 양곡법이나 노란봉투법이나 법은 똑같아요. 내용 똑같습니다. 바뀐 거 하나 없어. 그런데 왜 하필이면 특검만 저렇게 굳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용을 바꿔놨을까?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이게 함정입니다. 어떤 함정? 자신들이 마치 양보하는 척하기 위한 함정.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겁니까? 그래, 우리가 한 발 물러나 줄게. 어떤 관련돼서? 제3자 추천과 관련돼서. 바로 이거죠.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장. 그래, 우리가 임명권 대한변호사협회랑 대법원장을 줄게. 대신 니들 특검 받아. 거부권 쓰지 마. 이게 지금 저들이 노리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특검은 통과되는 겁니다. 어떻게? 심지어 그것도 여야 협상으로. 네? 민주당의 독단적인 통과가 아니라 여야 협상으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이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야 협상이 돼서 특검이 발의가 됩니다. 이걸 대통령이 어떻게 막아냅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막아내요? 지들이 합의를 해줬는데. 이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특검은요, 대안도 아니다, 역발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 특검의 역사를 몰랐겠냐고요. 알아요. 알아서 함정 파놓은 겁니다. 오히려 법안을 더 말도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추후에 이와 관련돼가지고 협상을 함에 있어서 한 발 물러나는 척 쇼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법을 더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양아치들이 이러는 겁니다. 양아치들이. 야, 내가 오늘 너 원래 2대 때리려고 그랬는데 봐줘서 한 번만 때렸어. 이렇게 말한 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원래 내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너 한 3대 때리려고 그랬는데 그래, 오늘 봐줬다. 한 대만 때릴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랑.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때려 죽여도 이건 대안이자 역발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발상이 아니다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더 많은 분들을 설득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무엇보다 경찰이 수사 결과 낸대요. 언제? 4달 중에. 실제 이와 관련돼서 수사 결과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걸 기다려 보자고요.
이걸 기다려보고 추후에 우리가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이 특검을 발의하면 민주당이 받아주겠냐라고 말씀하세요. 안 받아주죠. 당연히 안 받아주죠. 그럼 중요한 거 뭡니까? 국민의힘만 발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발의할 수 있느냐. 지금 얘네들이 손짓하잖아요. 개혁신당이. 야, 우리가 변협의 특검 추천권 부여해줄게. 중재안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 중재안 아니라고요. 누구 버전이라고요? 민주당 버전이라고. 민주당 버전. 민주당이 언제 발의한 것? 9월 7월에. 네? 지난해. 민주당 버전이 마치 새로운 것처럼, 새로 나온 것처럼 지금 천하람이가 손짓하고 있고, 누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후보한테 손짓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저는요, 단 한 번도 사람의 주어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오로지 어떤 주어에 있는 겁니까? 해병대원 특검의 주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게 우리의 마지노선이니까. 정말 그거 무너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왜냐? 우리는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마음이 되게 급해요. 왜 급하냐? 많은 분들이 떠나가셨어요. 어떤 분들?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댓글 달아주시라고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동의해 주시고요.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요, 동의하지 않는다고 댓글 달아주시라고요. 저는요, 동의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전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 어쨌든 제 방송을 봐주신 거니까. 관심을 기울여주신 거니까. 저는요, 그분들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역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자료를 보여줄 이유 뭐라고요? 우리만 알아서 끝내는 게 아니다. 우리만 동의해서 끝내는 게 아니다. 뭐라는 겁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을 설득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할당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당량. 주변에서 아직도 해병대원 특검을 찬성하신 분들 계시면요, 우리 5명씩만 설득해 봅시다. 5명씩만. 지금 방송을 11,000분이 시청하시는데요, 5명씩만 설득해도 5만 명이 넘어요. 5만 명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5명씩만 설득해 봅시다. 우리 그렇게 5만 명 설득해 보자고요. 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